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토피가 악화되는 원인, 그 다음에 아토피가 악화됐을 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아토피 질환자들이 점점 많고, 아토피만 있는 게 아니라 알러지, 그 다음에 천식, 그 다음에 알러지성 비염,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사실은 당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당독소가 결국에는 알러지, 아토피, 천식, 비염, 이런 거에 총체적으로 다 관여되어 있는데, 그래서 당독소 하나를 제대로 제어를 하게 되면 이런 질환으로 확장되는 것들을 막을 수도 있고, 근원적인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서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인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토피가 걸렸어요. 아토피가 걸렸더라도 이 아토피가 더 증상이 악화되는 거, 악화되지 않고 그거를 제대로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해도 괜찮은데, 이것이 점점 악화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아토픽 마취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토피 행진이라 해서 아토피가 아토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러지가 더 생기기도 하고, 천식, 알러지 천식도 되고, 알러지 비염으로까지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토피에서 이런 마취, 이런 그 행진, 아토픽 마취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 당독소예요, 당독소. 아토피 환자인데 당독소가 늘어나게 되면 이것이 더 촉발된다. 그러면 당독소는 꼭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지만 들어오는 거냐? 먹어도 들어오고 우리 몸 안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몸 안에서도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아토피 염증이 계속해서 생기면 당독소도 만들어져요. 염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독소도 염증에 의해서 같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염증을 악화시키고 질환을 악화시켜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러려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당독소의 양을 무조건 줄여야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없애야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토픽 마취를 잡아라. 아토피 환자들은 이거를 무조건 해야 돼요. 어릴 때 아토피에 걸렸다면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천식으로 발전을 한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왜 이게 발전하냐? 아토피가 있는 상태에서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음식이냐? 뭐 이미 잘 알겠지만 과당, 과자, 인스턴트 식품, 튀기고 굽고 볶은 음식들을 좋아하는 경우에, 고기류나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좋아할 경우에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빨리 악화되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토피 행진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갓난아기일 때 아토피가 생겼는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얘가 알러지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얘가 아토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알러지까지 생겼어요. 근데 알러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얘가 알러지성 천식으로까지 발전해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돼가면서 이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알러지성 비염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아토피부터 시작됐는데 점점 이런 질환으로까지 확장이 되더라. 그러면 도대체 아토피에서 이런 것들이 왜 확장이 되느냐? 이제 그거를 좀 알아봐야죠. 근데 이거를 아토피 행진이라고 하지 않고 알러직 마취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릴 때 피부 발진이라든가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다가 푸드 알러지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천식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성 비염으로까지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실험한 논문인데, 아토피에다가
당독소를 노출시켜 봤어요. 당독소를 추가를 해봤더니, 노출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났느냐? 예, 피부에 동물에다 실험했는데, 예, 긁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몇 번 긁느냐에 따라서 이게 증상이 어떠냐 보는데, 아토피만 걸렸을 때는 요렇게, 예, 긁는 속도가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여기에 당독소를 노출시켰더니 긁는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긁는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토피를 엄청나게 더 악화시키더라. 그리고 염증의 지수, 염증의 정도는 어떻게 되냐? 아토피에도 염증이 당연히 있죠. 근데 당독소를 노출시키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죠. 즉 뭐냐면 아토피 환자인데 아토피가 있는데 거기에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당독소를 만드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피부 질환과 아토피가 더 악화돼서 결국은 뭘 가냐? 아토피 마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앙대 피부과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사람의 아토피 환자와 정상인 환자의 피부를 긁어가지고 당독소를 측정해 봤어요. 당독소를 측정했더니 당독소가 피부에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 아토피 증상이 악화돼 있더라. 염증이 더 심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의 염증에 기름 붓는 역할을 하더라. 당독소가. 그 얘기는 뭐냐? 아토피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토픽 마취라고 하는 쪽으로 이행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당독소는 아토피를 중증으로 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푸드 알러지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왜냐? 이 아토피 상처가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외부에서 환경에서 포름알데하이드인가 다양한 그런 어떤 알러젠이죠. 항원성, 그러니까 알러지를 일으키는 유발하는 물질이 상처에, 염증 부위에 잘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알러지가 다른 사람보다 아토피 환자들은 알러지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왜냐하면 이 온몸에 이 염증 상처 투성이게 되면 옷에서부터도 알러지원이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가 실내에 이렇게 쓰면 실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호흡하면서 내보는 물질이라든가 다양한 거, 아니면 이런 벽에서 나오는 이런 화학 물질이든가 이런 것들이 피부의 상처에 접촉하게 되면 알러지로서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아토피 환자는 훨씬 더 알러지가 잘 만들어지게 되고, 그거는 결국에는 이런 아토피 마취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아토피 환자의 피부의 당독소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떨까요? 아토피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겠죠. 아토피 증상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토픽 마취로 아토피가 끝이는 게 아니라 알러지가 오게 되고 천식이 오게 되고 비염 쪽으로 점점 확장돼가는 그런 질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동물 실험을 이제 대학하고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아토피를 유발을 시킨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당독소를 노출시켰더니 TH1, 면역세포의 TH1의 사이토카인이 감마 인터페론의 양을 엄청나게 증폭시켰죠. 증폭시켰는데 그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투여를 했더니 이 레벨이 다시 뚝 떨어졌어요. 인터페론 감마가 정상 레벨로 딱 돌아온 거죠. 그리고 FABP5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인자들을 측정해 봤더니 건강한 쥐에서는 전혀 이게 발현이 되게 낮았는데 거기에 당독소를 아토피인데 유발했더니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근데 여기에 저 유산균을 투여했더니 다시 정상 레벨로 돌아왔습니다.
요 FABP라고 하는 게 뭐냐면 Fatty Acid Binding Protein. 즉 이게 뭐냐면 지방하고 결합하는 단백질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 아토피가 걸리게 되면 지방하고 결합하는 단백질이 늘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토피가 걸렸는데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당류가 많은 음식을 먹거나 그렇게 되면 FABP5 같은 것들이 더욱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지방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런 음식 지방이나 당분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당독소가 높으면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더 염증 반응을 자가 면역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이행되게 만든다. 근데 그거를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은 효과적으로 다 제어를 정상적으로 해주더라. 예, 그래서 이 아토피가 걸린 이 환자들은 어떻게 되냐? 아토피 환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당독소를 낮추는 음식을 드시거나 당독소 분해 유산균을 반드시 섭취해야 아토피를 완화시키고 아토피 마취로 천식이나 알러지나 비염이나 이런 쪽으로 이행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 아마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토피에서 그치지 않고 알러지 증상까지 결국에는 겹쳐서 오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천식과 뭐 비염까지 이렇게 확장되게 되기 때문에 엄청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이런 거를 증폭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지방과 당독소다. 그중에 핵심적인 게 당독소가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데 중심에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